자, 요 이야기는 아마 어찌 보면 지금 유망주들로 평가받는 올해 신인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좀 크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늘 그 마이애미의 네. 심준석 선수가 결국 그 방출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사실은 굉장한 유망주였고 네. 김서현 선수와 그 같은 해였기 때문에 만약 미국을 가지 않았다면 어쩌면 한화의 지명이 됐을 수도 있는 거물이었잖아요. 거의 뭐 그때만 해도 심준성 리그라는 얘기가 네, 나올 네. 정도였어요. KBO 맞아요. 네. 그 심준성 선수 나왔을 때 꼴등하는 팀이 이 심준성 리그 우승이다. 선수 데려간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제가 당시 이제 심준석 선수가 이제 고교생 때 취재를 많이 했고 당시 이제 프로 구단 스카우트들이 심준석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내렸는지 많이 들었는데요. 가장 고점을 찍었을 때가 아이러니하게도 고1 말이었어요. 아하. 1학년 1학년 말에 엄청난 투구로 보여줍니다. 그때 나왔던 얘기가 벌써 안우진처럼 던지네. 그러니까 1학년이 이렇게 던져버리니까 이 선수가 2학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 3학년이 되면 어떨까? 프로에 가면 또 어떻게 될까? 기대가 어마어마했었죠. 근데 좀 아쉽게도 그 이후에 좀 부상도 있었고 재구에 대한 문제도 나왔고 그러면서 1학년 말에 보여줬던 그 모습을 2학년 3학년 때 이어가진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한번 보여줬으니까 그렇죠. 그런 모습을 언제든 다시 또 보여줄 수 있다라고 이제 기대하게 만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기대치는 당시 사실 한 2학년까지만 해도 김세현 선수보다 심준석 선수에 대한 기대가 더 높았습니다. 많이 높았죠. 네. 엄청 높았어요. 근데 이 선수가 결국 이제 피츠버그와 고교 졸업 후에 계약을 75만 달러 했는데 네. 결국은 피츠버그에서도 그런 기대했던 모습과 뭔가 좀 기대가 그 현실로 잘 안 됐으니까 네. 결국 이제 마이애미로 트레이드를 했는데 결국 마이애미가 오늘자로 이제 방출을 하면서 어찌됐건 뭐 새로운 팀을 찾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굉장히 험난한 길을 걷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거잖아요. 마이애미는 올해 벌써 2명이나 한국 예. 야구 선수를 방출했네요. 고석에 고석에 이어서 고석과. 심준석 선수를. 근데 저는 이런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KBO 리그도 엄밀히 말하면은 구단마다 육성 시스템의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운영하는 스타일도 좀 다르고. 팀을 잘 만나야 된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 그럼요. 보여요.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장현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LA 다저스에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마 이들이 어느 팀에 있느냐에 따라서 겪는 과정의 차이가 좀 클 거예요. 네. 뭐 피츠버그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아쉬운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메이저리그 팀이 이래? 그렇죠. 이게 메이저리그 팀이 맞아? 마이애미도 좀 그렇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단 운도 좀 따라야 됩니다. 네. 따라야 되고 사실 굉장히 험난해요. 지금 뭐 미국에 간 선수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얘기한 게 있는데 처음 이제 미국에 갔대요. 이제 네. 루키 리그 스프링 캠프에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 불펜 피칭을 하는데 내가 이제 불펜 피칭 하려고 서 있는데 그리고 공을 던졌는데 내 저 뒤에서 저쪽 옆에 라인에서 그냥 워밍업을 하는 애 공이 내 불펜 피칭보다 빠르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나는 전력을 던졌는데 저기서 그냥 워밍업 하려고 이렇게 원래 불펜 피칭하기 전에 멀리서 포수랑 토스하듯이 하잖아요. 저기서 토스하는 애 공이 내 전력 투구보다 더 빨리 가더래. 이렇게 옆이니까 보일 거 보이죠.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 뒤에서 휙 지나가더래. 쟤 뭐지 하고 봤는데 얘가 불펜 피칭하는 거 보니까 101마일, 102마일, 103마일. 나보다 근데 나이가 두 살 어려. 심지어. 어디서 왔냐니까 도미니카에서 왔대. 네. 그런 그 쇼크를 먼저 먹습니다. 그럼요. 한국에서 내가 넘버원이고 최고고 네. 나보다 빠른 공을 던진 선수가 거의 없었는데 그렇죠. 딱 태평양을 건너자마자 거기 가니까 막 100마일짜리가 네. 우르르 나오는 거예요. 막 같은 루키 리그에 있는데 그렇다고 그 선수가 이 팀의 메이저 리그도 아닌데 나보다 나이도 어린데 그럼요. 거기서부터 컬처 쇼크를 먹고 또 하나 굉장히 어려운 게 코치들한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잘. 그렇죠. 자기의 진심을 다 드러내는 게 맞나? 아니면은 좀 내가 좀 솔직히 말하지 말고 그냥 좀 강인하게만 보여야 될까? 여기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고 뭐 생활에 대한 적응도 있고요. 그럼요. 그래서 정말 험난하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국은 물론 거기도 계약금을 많이 받고 상위 드래프트 라운드에서 지명을 받은 선수는 특별 케어를 하긴 해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뭐 100만 달러 정도만 받고 이제 가는 선수들한테는 우리나라 선수들한테는
특별 케어까지는 안 합니다. 그렇죠. 네, 그냥 네. 싸워라, 경쟁해라, 거기서 이겨라, 올라와라. 방목이라고 하죠. 네. 네. 일종의 그 보험 같은 거죠. 그들은 네, 맞아요. 그렇게 네. 해서 투자해 놓고 올라오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쓰는 그러나 거죠. 아니면 오케이 알았어.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뭐 좀 보면 좀 냉정해 보이기도 합니다만 네. 그들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선수들을 그렇게 관리를 하는 맞아요. 거니까요. 그리고 그 문화가 익숙해요. 사실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를 하면서 여러 가지 스포츠 클럽에 그렇죠. 이제 가입을 하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도 그 뭐 같은 학교의 스포츠 네. 클럽에서도 1부 팀, 2부 팀, 뭐 3부 팀이 있어요. 네. A팀, B팀, C팀이 있어요. 그래서 C팀에 있는 선수가 좀 잘하면 B팀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런 게 맞아요. 굉장히 익숙해요. 그들의 문화에서는 그렇죠. 서로 경쟁하고 우위를 점하고 이런 네. 익숙한데 우리나라 선수는 참 이게 낯선 점 있죠. 예, 내가 이렇게 또 냉정하게 평가를 받아야 돼? 네. 그럼 난 또 떨어져야 돼? 음.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약간 문화의 차이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많이 어렵더라고요. 예전에 들어보면. 제가 저 아는 친구랑 그 친구는 이제 저 미국 친구인데 치어리더 관련된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치어리더가 무슨 되게 유명한 뭐 달라스 카우보이 치어리더 뭐 이런 그 치어리더를 뽑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you out, you out, you out 이러더라고요. 네. 그 뽑는 사람이 어. 우리가 느끼기엔 아니 너무 냉정한 거 아니야? 못하면 뭐 딱 끝난 다음에 이렇게 해서 된 사람 딱 정하잖아요. 네. 우리는. 근데 그 친구 얘기로는 저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 그 스포츠 팀도 음. 딱 연습이 끝나면 네. 딱 똑같이 you out, you out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보낸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야 저게 좀 낯설지 않냐 그랬더니 저기는 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선수들만 정말 진짜 대표팀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혀 낯설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문화 자체도 우리랑 너무 달라서 그리고 저는 뭐니 해도 가장 그 선수들 아마추어 유망주들이 프로 가서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그러니까 미국 가서 어려운 건 여기서는 어쨌든 뭐 아카데미를 다녔어도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케어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가면 정말 방목이니까 혼자 방목. 네. 모든 걸 다 네, 혼자 맞아요.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미국 야구 안에서 동양인은 소수니까 그렇죠. 마이너리티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뭐 메이저리그든 마이너리그든 팀에 가면요 갈려요. 백인들끼리 좀 친하고 중남미끼리 친해요. 그러면 이제 아시아인은 좀 붕 뜨는 거죠. 그럼요. 근데 어디에 붙어야 되지? 내가 중남미에 붙어야 되나? 그냥 백인 애들 쪽에 붙어야 되나? 거기서부터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물론 KBO 리그에서 좋은 맹활약을 해서 좋은 대를 받죠. 그러면은 달라지죠. 그들도 인정이죠. 그건 뭐, 네. 프로세계는 어쨌든 뭐 몸값이니까 제가 얼마 받고 왔어? 그러면 이제 그들이 먼저 악수를 내밀죠.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신인들이 고기 졸업하고 가면요 누가 그러겠습니까? 나이도 예, 어리고. 예. 그래서 참 어려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심준석 선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꽤 여러 명의 선수들이 사실 그동안 계약을 했는데 다 약간 좀 비슷한 그런 처지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렇게 뭐 꿈꾸는 대로 네. 예, 청사진대로 네. 이렇게 뭐 계속 싱글 A, 더블 A, 트리플 A 올라오고 이렇게 과정을 잘 밟는 선수는 사실 지금은 없어요. 없죠. 네, 많이 고전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정현석 선수 얘기도 해 주셨습니다만 그 선수는 이제 그나마도 지금 순항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아직 올라오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고 네. 그 외에도 뭐 최현일이라든가 배지환, 이찬솔 이런 선수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배지환은 그래도 MLB에도 데뷔까지 그렇죠. 했었는데 맞아요. 좀 약간 부침을 좀 겪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좋은 결국에는 그 대주자 대수비 네. 요거를 깨고 맞아요. 주전감으로 올라와서야 되는데 그 벽은 못 넘고 있는 상황인지라 또 뭐 메이저리가 마이너리가 왔다 갔다 네. 하고 있고 이찬솔 선수가 또 최근에- 방출이 됐죠. 네, 최근에 보스턴에 보스턴에서 방출돼서. 방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도 굉장히 달라진 부분이 이거예요. 선수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이게 마이너리그를 봐도 옛날에는 마이너리그 전용 선수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마이너리그 베테랑 선수들. 맞아요. 그러니까 내 직업은 마이너리거야. 어. 이런 선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도 많이 먹고 20대 후반, 30대 초반까지 그냥 마이너리그 선수로 생활한 선수들이 있었는데 이제 마이너리그 직업 선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다 방출시킵니다. 그렇죠. 예, 굉장히 빨라졌어요. 이 선수 순환이 굉장히 빨라졌기 때문에 이거는 한국 선수에게도 뭐 네, 예외는 아니죠. 그래서 대략 한 3, 4년, 그렇죠. 정말 길게 봐야 5년, 아니면 그냥 바로 방출됩니다. 아니면 그냥 저 아시아로 눈을 돌려요. 네. 그 친구들도. 음. 그래서 작년에
두산에 왔던 그 외국인 투수 이름 제가 까먹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그 미네소타 트윈스에서 성장을 했는데 미네소타가 그 요구하는 게 좀 독특하대요. 그 친구 얘기로도 그렇고 저 다른 분들 증언에도 그렇고 그래서 FA가 되면 팀을 바꿀 수 있으니까 넘어와서 맞아요. 반년 뛰고 다시 또 미국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발라조빅 맞아요. 발라조빅. 발라조빅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만큼 지금 미국 야구도 어떤 트렌드가 바뀌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고교 선수들이 졸업하고 가서 적응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뭐 잘 알려진 얘기입니다만 오타니가 사실 고교 졸업하고 미국을 가려고 했을 때 그때 그 니폰햄에서 그 실패 사례. 한국, 일본 네. 모든 사례들을 다 모았다잖아요. 한국의 자, 실패 이거 봐. 사례. 네. 이거 봐. 네. 자, 이 확률은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네. 일본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간 애들이 죄송합니다. 간 친구들이 성공한 친구들이 별로 네. 없으니까. 네. 거기 그 자료가 한동안 그 니오넴 파이터즈 홈페이지에 아예 공시돼 있었어요. 그랬구나. 팬들 보라고. 보라고. 제가 그래서 그걸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 한국의 실패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일 많죠. 네, 한국의 실패 사례, 한국에서 바로 직행했다가 실패한 사례가 이 정도다. 너 이거 니폰에 왔다가 여기서 잘해서 가라. 이렇게 되게 설득하는 자료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추신수나 뭐 박찬호나 또 최지만이나 이런 선수는 정말 대단한 선수들이에요. 엄청난 겁니다. 엄청 대단한 거죠. 진짜 네. 우여곡절을 다 극복하고 그 자리에 올라선 거고 점점 그게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중남미 같은 경우에는 특히 도미니카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리그 30개 구단이 아카데미를 만듭니다. 그 나라에 있죠. 예, 그 나라에 아카데미. 아카데미 만들어서 만 네. 12살 때부터 맞아요. 데려와요. 그래서 거기서 영어도 가르치고 맞아요. 미국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미국의 라이프 스타일도 가르치고 물론 야구도 가르치고 그래서 이미 미국화를 어느 정도 시켜놓고 그런 다음에 이 친구들이 16살 됐을 때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는 거거든요. 마이너리그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준비를 시키는 거죠. 근데 아시아는 아무래도 그런 과정은 없으니까 그럼요. 더 어렵죠. 그래 놓고 미국 가면 같이 경쟁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뭐 70만 달러 요 정도 연봉이면 사실은 뭐 아시다시피 세금으로 네. 한 40% 가까이를 40%. 빼면 사실은 그것도 되게 아껴서 어찌됐건 집도 얻어야죠. 맞아요. 뭐 사실 미국은 어쨌든 차도 좀 있어야죠. 왔다 갔다 보면 정말 자금으로 다 쓸 수밖에 생활비로 다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절대로 이 선수들에게 그 금액 자체가 커 보이지만 그렇게 큰 금액이 맞아요. 아니에요. 맞네요. 베이스볼 로키는 에이전트 비용도 빼야 된다. 아, 그러네요. 이제 비용 그렇죠. 빼야죠. 거기서 네. 빼야 되면. 네. 그러면 정말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금액 자체가 우리가 보면 네. 100만 달러, 70만 달러, 80 커 보이지만 절대 크지 않다는 거죠. KBO의 최대 장점은 숙박비가 안 듭니다. 아, 그럼 그렇죠. 네, 이군 선수들. 아, 요즘 이군 선수 다 숙박비가 안 네, 되죠. 숙박비가 안 듭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네. 다 합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올해도 지금 많은 그 고교야구 유망주들이 지금 미국행을 이미 결정을 했고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 추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얼핏 보기 박준혁 선수가 약간 좀 고민을 좀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아마 뭐 잔류? 네, 안 나가는 KBO, 걸로 네, 드래프트로 얘기하는 네. 것 같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큰 금액을 네. 네, 뿌리치고 애슬레틱스에서 거의 200만 오. 달러 가까운 총액이 네.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그만큼 고민했겠죠. 네. 그리고 그만큼 또 고민한 끝에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있겠죠. 네. 물론 아버지의 뭐 조언도 그렇죠. 있었겠지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확률적으로 지금 너무 낮습니다. 성공할 확률이. 쉽지 않죠. 성공 사례가 않죠. 너무 안 나오고 있다 쉽지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일본 선수들도 고교 졸업하고 그러니까 뭐 거기 이제 지명이 안 돼서 간 네.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계약이 잘 돼서 가서 성공한 선수의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거의 없어요. 일본도 네. 이제는 NPB에서 활약해서 맞아요. 포스팅 통해서 가는 게 대세가 된 것 같고 대만은 그래도 좀 많이 가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여전히. 대만은 마이너리그로 많이 예, 가더라고요. 예, 대만이 좀 많이 가고 있는데 나라마다 조금 흐름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예. 만에 하나 이게 뭐 지금 이제 심준석 선수 같은 경우도 아마 계약을 하고 갔기 때문에 돌아오려면 또 그러니까 유예 기간이 좀 있죠. 2년 유예 기간이 네. 적용이 되니까 보통 그때 군 문제를 문제, 해결하죠. 맞아요. 예, 그래서 그거 해결하고 나서 드래프트에 참가를 하겠죠. 예, 그게 그랬는데 가장 현실적인 방안인데 이게 뭐 역사를 바꿀 수는 없지만 만약 메이저와 계약을 안 하고 국내 잔류를 했다면 그렇죠. 만약에 위상이 좀 네. 어땠을까? 그러니까 최소한 집중 케어는 받았을 겁니다. 그죠.
일단은 네. 그 같은 드래프트의 1번이었던 김서현 선수를 맞아요. 보면 맞죠. 김서현 선수 그러니까 정말 그야말로 착착착착. 집중 케어를 네, 받았습니다. 집중 케어를 받고 착착차차해서 지금 현재 그 네. 하나이글스의 마무리로 마무리하고 완전히 자리를 있잖아요. 잡았잖아요. 네, 조금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네. 또 여러 가지를 또 시도하고 여러 가지를 그럼요. 하면서 딱딱딱해서 올해 이제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쵸. 작년부터 후반기부터 잘하기 시작했고, 국가대표도 뽑히고. 그러니까 그게 네. 다른 거죠. 아무래도 KBO 리그 상위 라운드 지명자면은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럼요. 어떻게든 포텐셜 구단의 터뜨리기 성패가 위해서. 달려있는데. 예. 구단이 왜냐면은, 진짜 네. 다 달라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 그 메이저 리그도 보면은 뭐 인터내셔널 그 사이닝 그 계약금의 규모가 딱 그렇죠. 정해져 있잖아요. 500만 네. 달러에서 600만 달러. 근데 예전에 양키스가 해시 도밍게즈인가 그 선수한테 올인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냥 500만 달러 다 준 적이 있습니다. 다른 여러 명의 선수를 안 주고 안 데려오고 네, 한 명한테만 한 명. 그냥 올인. 그럼 미국도 진짜 다 달라붙죠. 그럼요. 지도자들. 그것처럼 KBO 리그도 1라운드, 2라운드 이런 상위 지명은 진짜 심혈을 기울입니다. 왜냐면은 터트려야 돼. 이 선수가 터지느냐 네. 마냐에 따라서 프런트, 네. 그게 뭐 단장에 그럼요. 몫이 달려 있습니다. 왜 그때 이 선수 안 뽑고 얘 뽑았어? 이런 맞아요. 얘기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를 증명하려고 또 심혈을 기울여서 육성하는 부분도 있죠. 깊이 있고 터트려야 돼. 우리 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두 분한테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어제 그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에 가서 좀 일찍 가서 저 양상문 코치 그 외야에서 투수들 캐치볼 할 때 뒤에 서 있었거든요. 투수들이 어제 대개 한 4명 되잖아요. 선발도 있고 그래서 불펜 피칭도 하고 세션을 쭉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딱 2명이 와서 양상문 코치와 면담을 요청을 하더라고요. 누구게요? 김서현, 선수, 네. 정우주. 아, 김서현 정우주 최근에 이제 네. 그러니까 이 두 선수들이 되게 젊은 선수들이니까 본인들이 잘하고 있는데 궁금한 거예요. 잘하고 있는지 확인을 받고 제가 잘 되고 있나요? 이런 역할들을 누군가는 KBO 그 감독이나 코치들은 다 해줘요. 맞아요. 근데 메이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냥 미국은 잘하고 그렇죠. 있어. 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굿이야. 굿. 굿. 잘하고 있어. 이러고 끝이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다가오지 않으면 아무 말도 안 돼요. 미국은 네. 기본적으로. 맞아요. 예, 왜냐면은 먼저 지도자가 다가가서 뭔가 뜯어고치고 이런 문화가 아예 없대요. 예, 하지만 가만히 보고 있대요. 그렇죠.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아 내가 뭐가 안 좋다. 어디가 고민이라면 그때 이제 엄청나게 얘기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지도자가 좀 지시하듯이 좀 이렇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바꿔. 이거 고쳐. 이렇게 하지. 가만히 있다가 선수가 먼저 물어보는 문화는 아니잖아요. 사실 맞아요. 우리나라가 뭐 앞으로는 좀 달라지겠지만 좀 그렇게 달라지는 선수들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요 문화 차이도 굉장히 미국 가면은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저희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유망주의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네. 한 번 생각을 재고하시기를 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저도 뭐 한 KBO 번은, 때문만은 네. 아니고 선수를 미래를 위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문제이긴 해요. 네. 네. 무조건 다 미국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네, 뭐 성향이 맞는 선수도 있긴 하겠죠. 있겠죠. 네. 하지만 네. 확률적으로는 네, 지금 드러난 결과만 놓고 보면은 좀 많이 확률이 낮습니다.